이제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게임들이 다 텐센트 타이틀을 달고 나오고 한국 아이돌이 본진이 중국 회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즌2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VPN 회사에서 저한테 광고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뭐 광고라지만 충분히 영상과 섞일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만들었으니까 중간에 VPN 소개를 잠깐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즌2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이돌 규제랑 게임 규제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게이머들이 중국 잼민이들이 게임을 못하게 되어버리니까 아주 신이 났어요. 제발 이젠 성인들도 게임 못하게 해줘. 핑핑이 형. 핑핑이 형은 우리의 영웅이야. 뭐 이런 드립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게임 속에서 하던 불법적인 것들, 핵 사용, 자동 프로그램 등등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부리고 다녔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 때문에 게임 회사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으며 그걸로 인한 전 세계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깨어있지 못한 부모들은 이 게임 규제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핑핑이 형 역시 믿고 있었다고. 우리 애들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시진핑 좋다고 난리가 났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우선 일주일 중에 게임을 공휴일과 주말에 딱 1시간씩 그것도 저녁 8시에만 할 수 있게 규제를 해버렸죠. 자, 이게 일주일에 주말 1시간은 게임을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중국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말에 원래 사람도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그 시간에 딱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 서버가 터지겠죠. 대기열이 수백만 단위로 뜹니다. 그러면 그 대기열 풀려면 몇 시간씩 걸리겠죠? 애초에 그냥 중국에서 미성년자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시주성님이 너무나 마음이 넓으셔서 전부 다 제재를 먹이려다가 일주일에 주말 1시간은 스트레스 풀게 해줄게 라고 한 거지만 말이죠. 실상은 주말 8시부터 9시까지는 중국에서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다 게임을 못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 그 시간에만 규제를 풀어줬으니까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리고 게임 서버가 터져버리거든요. 그 1시간만을 위해서 서버 증설을 하고 엄청난 돈을 때려박을 회사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돈도 안 되는 미성년자 때문에 말이죠. 한마디로 중국에선 평일에는 어른들이 게임을 할 수 있고 주말에는 8시부터 9시까지 전 국민이 게임을 못한다 라는 규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부가 말한 의도와 결과가 완전히 다른 법이 생겨났습니다. 자, 아이돌 규제법이라고 해서 이거랑 다를까요? 팬덤 문화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킨답니다. 뭐 꽃미남들이 중국의 전통적인 미를 파괴한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자 아이돌은 많은 아이돌이 활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으며 지금 헬스장 가고 머리 짧게 자르고 수염 기르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마초미가 넘치는 남자 아이돌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10대 여자애들이 막 수염 기르고 마초적인 남자를 좋아할까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20대 중후반 넘어서 수요층이 생기죠.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수염 기르고 모이칸하고 덩치 키우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지들이 맨날 말하는 대로라면 옆나라 소국의 조망만한 문화에서 유행하는 꽃미남이 중국 전통적인 남성의 가치를 파괴할 정도라면 그건 이미 니들 문화가 약해 빠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람의 취향이라는 걸 규제한다고 그게 규제가 되냐 이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딥하게 파고 들어가겠죠. 뿅. 저는 제가 만약에 깨어있는 중국의 부모였다면 이 문화 규제, 문화 대혁명 시즌2에 크게 반대했을 겁니다. VPN이라도 써서 그걸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중국에 있으면서 저도 VPN 정말 유용하게 썼는데요. 왜냐? 중국은 온갖 규제들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역대급 VPN 서프샤크. 우선 한국에서만 지내보신 분들은 한국 IP를 사용한다는 게, 한국에서 인터넷을 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를 겁니다. 해외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스포츠 광이었어요. 어릴 적 꿈은 운동선수였고요.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거 다 챙겨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한국 중계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네이버든 한국 스포츠 플랫폼이든 한국 IP가 아니면 해외 IP라서 영상 송출을 할 수 없다고 떠요. 중국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뭐 한국 야구, 축구 중계해주는 곳 있나요? EPL 중국어로 보면 재미있을까요? NBA 중국어로 들으면 재미있을까요? 아니죠. 재미없습니다.
있습니다. 한국 중계로 봐야 마음도 편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때 VPN을 써서 중국이지만 여긴 한국이야 하면서 IP와 위치를 속여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중국의 규제 속에서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할 수 있고 아이돌 덕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VPN만 켜면 인터넷 속에서 내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게 되니까요. 그러면 국내에선 쓸 수 없나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인터넷도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곳들을 들어가 보면 한국에선 한국 IP에 맞는 드라마만 계속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VPN을 써서 미국 IP로 들어간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미국인들이 즐기는 컨텐츠가 어떤 건지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궁금하면 영국, 프랑스가 궁금하면 프랑스,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국가, 나라 사람들만 살 수 있게 설정되어 있는 의류 상품 같은 것도 VPN을 사용하면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 VPN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안 문제입니다. 서브샤크는 일단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IP를 속일 수 있고, 보안이 군사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안을 사용합니다. 군사시설 보안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큰일 나죠. 누가 보안을 팔아먹지 않는 이상 절대 뚫리지 않는 게 군사시설 보안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정말 많이 팔립니다. 저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자꾸 이상한 스팸들이 날라와요. 하지만 서브샤크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보안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 VPN을 사용한다고 내 정보가 털릴 일이 없다, 이겁니다. 댓글에 할인 링크 타고 들어가서 K-POP 아이돌 코드를 입력하시면 83% 할인에 3개월 추가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뿅. 여튼 한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자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규제가 과연 한국 입장에서 호재인가? 세계인들이 그냥 지금 사이다 마시고 기분 좋다고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든 게임이든 여러 문화들이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 이미 문화 사업으로 공룡급 기업이 된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이 된 곳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냥 중국 규제 맞았다고 앉은 자리에서 자기들 죽는 꼴 보고 있을까요? 이미 문화를 선도하는 미성년자들은 중국 규제가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럼 중국 내에서 잃어버린 미성년자만큼 메꿔야 됩니다. 공룡 기업들이 그냥 무너질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갑니다. 이게 뭐 반도체나 전자나 이런 분야에서 해외 기업이 들어오는 거면 일자리 생기고 좋은 건데 말이죠. 문화 사업에서 해외 애들이 자꾸 다른 나라 잠식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텐센트는 이제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외를 겨냥하고 게임을 만들 겁니다. 이미 해외의 중소기업들, 중소개발사들을 이번 규제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흡수를 하고 있어요. 아이돌 산업이라고 다를까요? 중국 내에서 이미 시장성을 잃어버린 중국인 아이돌들이 이젠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길을 쓰고라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K-팝에서 활동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중국에 있는 아이돌 회사들은 이제 한국 진출이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아이돌을 찍어낼 거예요. 주축이 되는 미성년자들이 팬덤 활동을 못하는데, 그리고 중국 아이돌 산업의 근본인 팬덤들의 모금 활동이 금지라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순위를 정하는 게 불법이고 연예인의 인기 순위를 측정 못하게 하는데 중국 엔터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똥들이 해외로 스물스물 흘러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바텀이 싼 똥, 미드 탑까지 터트리는 거죠. 게임에서는 보차이 하면서 썰엔 치면 되지만 이게 현실에서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게임들이 다 텐센트 타이틀을 달고 나오고 한국 아이돌이 본진이 중국 회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중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 떠들어봤자 저만 입이 아플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그러는데 뭐. 뿅. 자, 그럼 이 어린 친구들에게 팬덤 활동을 못하게 하고 아이돌을 소위 못하게 하고 게임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어린 친구들이 클린하게 시진핑 사상이나 공부하면서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렇게 올바르게 자라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산업구조들에 대해 무지한 학부모들은 중국처럼 우리 애들 게임 못하게 해라, 아이돌 덕질에 돈 못쓰게 해라 하면서 중국이 이런 거 하나는 잘하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게임이 없고 인터넷이 없고 이런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른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아니죠. 그 시절에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지금 뭐 일진 이런 애들보다 더 했습니다. 학교 째고 당구장 가서 담배 뻑뻑 피면서 짜장면이나 먹고, 옆 학교 일진이랑 시비 걸려서 당구장에서 패싸움 나고, 롤러장 가서 여자 꼬시고, 뒷산에서 본드 불고 신나 불고, 오토바이 훔쳐서 밤에 폭주 뛰러 가고,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학교 대 학교로 패싸움 나고 했던 거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살면서 학교 대 학교로 패싸움 했다는 이야기 초등학생 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 해소 창고가 줄어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청소년들은 더 일탈을 하려고 하고 더 치외 법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에야 뭐 핸드폰이나 만지고 게임이나 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런 걸 하지만 그때 그 시절 추억 미화시키지 말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인터넷이 없던 시절 뭘로 스트레스를 풀며 살았는지, 게임이 없고 인터넷이 없을 때 학부모님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울대를 다 갔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실제로 교육의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현대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절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 시절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몇몇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국가가 통제를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요. 당신 아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건 아이한테 아무런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하기 싫고 재능도 없는 공부만 강요하는 부모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 탓이 아니고 게임 탓도 아닙니다. 나라 탓도 아니에요. 저도 게임 겁나게 좋아합니다. 인터넷 겁나게 좋아하고요. 그런데 댄서라는 꿈이 생겼을 16살 시절, 고등학생 시절,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실에 박혀 있었어요. 하나에 빠지면 뒤도 안 보고 체력도 딸리지 않고 몇 달 몇 년을 달릴 수 있는 나이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너처럼 공부도 안 하고 첫날 맨날 춤이나 추러 다니는 애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다, 너 그때 가서 취업 안 된다고 생기부 고쳐달라고 학교 찾아오지나 마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예체능하는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러고 다녀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다면서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집이 가난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하시진 못하셨어도 한 번도 저한테 학업 가지고 혼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내 뒤에 부모님이 있다는 거에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하든 더 당당하게 연습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살면서 힘든 시기가 왔을 때 한 번도 부모님 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살면서 공부보다 제가 선택하는 법, 도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사회경제의 기본도 모르면서 세계 문화 산업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 업계를 규제를 하라고 중국화하자고 하는데 아이가 왜 공부를 하기 싫은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게임 때문에, 아이돌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 평생 남 탓, 본인이 못하면 국가에 해달라고만 하는 그런 부모 보고 자란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부모님이 공부하고 부모님이 똑똑한 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나온다라는 것도 이미 연구가 완료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 탓, 나라 탓, 문화 탓 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변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나라를 중국화 시켜주세요 라고 외칠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